안녕하세요. 초롱부동산 TV소장 방희선입니다. 어저께요, 2025년 1월 16일 날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작년에 개정이 됐고 올해 이제 시행이 될 그런 세법 개정에 대한 후속 시행령이 발표가 됐습니다. 요 시행령은 뭐 법을 국회를 통해서 바꿔야 될 그런 것까지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국무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하기로 한다라고 하면 시행이 가능한 거죠. 시행령은. 그래서 이렇게는 이제 실제로 적용될 소지가 굉장히 높은 그런 내용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. 근데 그 중에 너무 많은 걸 하면 우리가 또 머리가 아프니까 몇 가지가 사실은 부동산 관련 발표된 게 있습니다. 지금 오늘 설명드릴 요 내용하고 그 다음에 미분양 그 주택을 수도권이나 광역시가 아닌 그런 다른 지방이나 광역시의 군이나 이런 데서 이제 하나를 최초로 사신 분 경우에 또 적용되는 그런 게 있는데요. 길게 하면 또 집중이 안 되니까 오늘은 중요하면서 또 꼭 알아야 될, 특히 뭐 상가를 건물을 하나를 사서 용도 변경을, 단독주택을 허름한 걸 사서 용도 변경을 해서 그걸 뭐 상가로 쓰려고 한다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소중한 세법 개정 내용입니다. 이게 원래 이랬었는데 이게 아마 22년 한 10월쯤 되죠. 그때쯤에 이거를 바꿨었습니다. 확 바꿔가지고 비과세가 잔금일 기준으로 잔금일 때 그 용도에 따라서 비과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할 수 있도록 중간에 바뀌었다가 드디어 다시 또 원래 멘치로 된 거예요. 원래 멘치로. 경상도 말로. 바뀌기 전 22년 10월 달에 바뀌게 되었던 그 이전의 내용으로 되돌이표를 이제 찍은 내용인데요. 이건 알아두시면 투자하는데도 굉장히 요긴한 내용이라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. 장특공도 마찬가지로 이제 같이 여기 맞춰서 적용이 될 거고요. 보면 주택 양도일이 어떻게 신설이 되었냐 하면 매매 계약에 따라 주택에서 상가 등 주택 외의 용도로 변경한 경우에는 요거 주택 양도일을 매매 계약일로 보는 거예요. 매매 계약일 되가 있죠. 그럼 이런 건 어떤 경우에 적용이 되느냐 하면요. 예를 들어 뭐 3층짜리 아니면 2층짜리 허름한 단독주택입니다. 단독주택인데 뭐 마당이 제법 뭐 한 60평이나 한 70평 정도 되고 그리고 뭐 코너에 있거나 앞에 길을 물고 있는 그런 허름한 주택인데 이분은 그게 이제 오랫동안 거주를 하셨겠죠. 그래서 팔고 나가려고 해요. 주변이 재개발도 되고 이제 이런 상황에 또 상가나 이런 걸 내 건물을 하나 가져야지 하시는 분들은 이런 허름한 주택을 조금 저렴하게 매수를 해서 요거를 잔금 때 용도 변경을 전부 이제 올 걸린 상가로 바꾸는 거죠. 그렇게 해서 들고 계신 부동산 그 뭐 법인 명의로 산다든지 아니면 뭐 다주택이라서 취득세를 주택으로 적용 안 되고 그냥 상가인 그 취득세 4.6%를 적용을 해서 사시는 분은 사시려고 해요. 상가로 살려고 하고 대신 파는 분은 거기에 굉장히 오랫동안 거주했고 이 집 하나만 있고 해서 비과세로 처분을 해야 될 경우에 비과세라는 거는 주택을 사고 팔 때, 집을 사고 팔 때, 아파트든 뭐 빌라든 연립이든 이런 집을 사고 팔 때 적용되는 그거거든요. 비과세는. 상가나 토지나 이런 데는 비과세가 거의 없습니다. 그죠? 그래서 파는 분은 비과세로 팔고 사는 분은 또 이게 양도세를 내고 등기하러 가는 그날 기준에 이제 그 취득세를 적용을 하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양도 때 이거를 걸린 상가로 해놨다. 이러면 이분은 4.6으로 취득세를 내고 파는 분은 계약서 쓸 때 집이었기 때문에 1주택 비과세로 처분을 하고 꼭 먹고 알 먹고 줘서요. 이런 게 있었습니다. 원래 2022년 10월 이전에는.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법인들이 정말로 허름한 집을 사서 개조를 해서 또 법인은 단기에 팔아도 뭐 법인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뭐 추가세율이 뭐 조금 있으면 그것만 보태서 내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당시에 조정지역 일대 막 2주택, 3주택은 중과세율로 집을 처분도 못하게 하던 그 시절에 이 투자가 뭐 한때 정말로 광풍이 불고 유행이었었습니다.
그래서 막았었겠죠. 22년 10월에 아 이거 이래 놔두다가 안 되겠다. 자꾸만 이렇게 했다가는 이 주택에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? 투기 바람이 자꾸 들어오는 것 같다. 정부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걸 이제 막았었던 거죠. 그 결론은 누가 피해를 봅니까? 한 집을 오랫동안 가지고 살았던 분이 팔리지도 않아가 겨우 임자가 났었는데 그걸 팔려고 했더니 이제 그분은 또 다주택자거나 그 사시는 분은 뭐 법인은 주택취득세가 무조건 뭐 12% 아닙니까? 그죠? 그래서 거래가 뜸해졌던 거죠. 그걸 좀 살리겠다는 거죠. 너무너무 이거 바뀐 거는 환영을 합니다. 근데 언제 적용이 되느냐 이랬더니 영시행일 이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을 한대요. 아직 영시행은 안 됐죠. 어저께 1월 16일 날 기재부가 이제 이걸 발표를 했고, 그리고 이게 국무회의를 이제 거쳐야 안 되겠습니까? 거치고 통과가 되면 그 이후에 매매 계약서를 딱 쓰고 파시는 분은 단독주택으로, 그리고 잔금 전까지 잔금을 뭐 한 2, 3개월이나 좀 길게 잡아가지고 그 사이에 용도 변경할 거 싹 다 하고 옥탑방 하나라도 남기면 안 되겠죠. 모조리 싹 다 그냥 주택으로 바꿔서 총 올 근린으로 해서 법인이나 뭐 다주택자가 사가실 경우에 거래가 될 수 있는 거죠. 이렇게 되면 내 이름에 조그마한 꼬마 빌딩을 가지고 싶으신 그런 분들은 아주 희소식입니다. 그죠? 그런 법인을 뭐 가지신 분들도 도움이 많이 되겠고요. 이런 게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. 개정 이유는 과세 기준 합리화라고 되어 있네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두 개까지만 오늘 짚겠습니다.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. 주택 임대 사업자 거주주택 그 비과세가 그동안은 생애 한 번만 됐습니다. 생애 한 번만. 생애 1회로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. 원래 옛날에는 계속 이게 회수마다 적용이 됐었습니다. 임대주택이 이렇게 몇 개가 있고 살고 있는 그 거주주택이 있을 경우에 한 개 살다가 비과세로 팔고, 예를 들어 이 임대는 뭐 정말로 뭐 8년 10년 길게 임대주택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임대사업을. 그러던 중에 한 집에 8년 10년을 사는 게 아니고 2년 사고 팔고 또 2년 살고 팔고 이럴 때 이게 생애 최초 한 번만 된다라고 했었던 건, 이런 부분은 임대사업자에게는 굉장한 또 이것도 좀 규제를 가하는 그런 법이었습니다. 근데 이거를 이제는 횟수 상관없이 거주자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해 주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어요. 그 단기 이제 민간 임대주택에는 아파트는 또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네요. 요 이제 범위는 또 좀 자세하게 한 번 더 살펴보시고, 어쨌거나 이게 거주주택에 적용되던 게 생애 한 번만 적용되던 게 횟수마다 다 적용되는 걸로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. 물론 임대주택 이제 주고 있는 거는 1년에 5% 이상 못 올리고 이런 또 규정이 또 따르죠. 그 규정을 다 잘 지키고 그러면서 거주주택 팔 때는 그런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게 이번에 바뀐 거예요. 요거 역시도 영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. 뭐 이렇게 중간에 법이 원래 이랬던 게 세금 강화하는 걸로 바뀌었다가 다시 또 되돌리는 걸로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진짜로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. 그죠? 법이. 그러면 규제를 하던 그 시절에 그 세금을 다 적용받으면서 팔았던 그분들만 정말로 속이 잘못하면 부글부글 끓겠네요. 요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. 양이 너무 길어지네요. 아이고, 세월이 너무 잘 갑니다. 이제 다음 주 되면 설 준비를 또 해야 될 그런 시점이네요. 나라도 정말 많이 어수선한데, 그나마 또 하나씩은 국회가 저 난리가 나 있으니 뭐 국회 통과할 게 아니고, 이거는 시행령만 고치는 거기 때문에, 그러면 바로 적용이 되는 거라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됩니다. 통과될 그날을 또 손꼽아 기다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초롱부동산 TV소장 강혜선이었습니다. 행복한 밤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